그러나 이 사고 피해자였던 현직 경찰관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혼자 어떻게 차대에서 내가 오라니까 내 말이 있는 거지.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부산으로 자신을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응 공갈, 반응 협박 비슷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옛날부터 지도세대 모르게 죽인다. 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엄연한 사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발뺌을 하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우린 뽑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문 후보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몰랐을 리가 없다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일어난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문 후보는 당시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사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그냥 시골에서 일어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고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시 문 후보를 보좌했던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도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피해자였던 현직 경찰관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혼자 어떻게 차대에서 내가 오라니까 내 말이 있는 거지.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부산으로 자신을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응 공갈, 반응 협박 비슷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옛날부터 지도세대 모르게 죽인다. 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엄연한 사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발뺌을 하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우린 뽑을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플로리다의 리조트에서 미국과 중국의 1박 2일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 현엄섭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큰 문제이며 해결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사실상의 북핵 담판이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할 것이라고 했던 최후 통첩선 경고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백악관 측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논의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해 군사행동이 미국의 대북 독자 조치의 카드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태로 북한 문제를 물려받았다며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That responsibility could have been made a lot easier if it was handled years ago. 트럼프가 이번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이견을 외교적 언사로 봉합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회담 시작을 앞두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발사 실패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미사일 종류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극성 2형과 스커드 2R을 발사했을 때는 발사 장면을 반복해 보여주며 기술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소중과 지상 임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어제 신포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북한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발사에 실패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맞습니다. 게다가 외신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사일 재원이 스커드 2R이며 날아가다 결함이 생겨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KN-15 계열과 달리 액체 연료가 사용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KN-15 계열의 북극성 2형이라는
후기 분석 결과를 고수한 채 성공 여부는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정보당국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참고해서 개인 15개월로 평가하고 보다 정확한 것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런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드 배치 방침도 거듭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서 벗어나 멀리서도 신속히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염을 뿜으며 솟아오른 현무2 개량형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2년 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부 이남, 즉 후방 지역에서 쏘게 되면 평양 북부 지역은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타격 가능 범위는 커지지만 북한의 주력인 방사포와 야포의 타격권에 속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800km 이상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쏴도 평양과 영변, 풍계리 등 주요 핵시설을 포함해 북한 전역을 10분 안에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주요 군사기지가 선제 공격 당하더라도 곧바로 후방에서 강력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중요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서 신속하게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음 달이나 오는 6월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첫 실제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대량 응직 보복 체계를 조속히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 계획인 이른바 작계 501호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작계 5027을 폐기하고 전면전 등에 대비해 새로 만든 최신 작전 계획인데요. 지난해 국방부 내부 전산망 해킹 때 이런 핵심 군사작전 계획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간 겁니다.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 계획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호도 포함됐습니다. 2급 비밀인 작계 501호는 북한과의 국지전 대비는 물론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 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최신 작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계 501호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작계 5027은 폐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 작계인 5027은 유출이 돼도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작계 501호는 설사 일부가 유출됐다 해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으로 지목한 해킹 세력들은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내 작전본부 장교들의 PC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 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기밀을 다룰 때 내 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업무 PC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설명입니다. 비밀 자료들을 인터넷에 인트라넷 망에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됐었다. 군 검찰은 해당 장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수사는 합참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7개월째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관련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각종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전해진 건지 보기 위해 조만간 고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정부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고 씨는 세관장 후보로 A씨를 최순실 씨에게 추천했고 실제 A씨가 임명됐습니다.
이후 고 씨는 관세청 간부 2명에 대한 인사 보고서도 최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들도 원하는 자리로 인사가 났습니다. 고 씨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고 씨 관련 계좌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의 흐름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자금의 주인이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관세청 인사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세관장과 관세청 간부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 씨와 관련해서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GKL의 장애인 펜싱팀 창단 계약 과정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해 5월 GKL은 WK와 장애인 펜싱팀 선수 위촉 계약을 맺고 선수 3명에 대한 전속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WK는 계약금의 절반인 3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는데 이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고 씨에게 흘러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본격적인 봄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어획량이 줄면서 금꽃게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꽃게 풍년이라 가격도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연안부두 꽃게를 실은 배가 밤새 8시간을 달려 항구에 도착합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봄꽃게가 상자마다 가득 찼습니다. 서해 깊은 바다에서 겨울을 난 꽃게가 봄을 맞아 인천 앞바다로 돌아온 겁니다. 양이 좀 많이 걸려서 기분도 좋고 깔이 다 깍깍 찼어요. 올봄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최대 2,000톤으로 1년 전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꽃게 풍년을 맞은 건 지난해 강우량이 많아 먹잇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새끼 꽃게의 양도 2014년 1,000세제곱미터의 500마리 수준에서 지난해 4,600마리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산란기에 꽃게 치어를 대량 방류할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산란 시기인 5월에서 7월에 적절한 수온 등 환경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새끼 꽃게들이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줄어든 것도 이유입니다. 올 1분기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작년의 3분의 1로 크게 줄면서 반대로 우리 어획량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1kg에 5만 원 가까이 나갔던 꽃게값은 올해 4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2015년 시세와 비슷해졌습니다. 올해 꽃게가 풍년기가 예상됨에 따라 선단 직거래를 통해 좀 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봄철 활꽃게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탁에 오를 꽃게는 적어도 1, 2년은 자라야 하는데 남획만 막는다면 꽃게 풍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습에 쌍둥이를 잃고 오열하는 남성인데요. 생후 9개월,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쟁의 참혹함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현특 파원입니다. 아빠가 쌍둥이 2명의 시신을 2팔로 감싸는 채 오열합니다. 태어난 지 9달 된 쌍둥이들은 화학무기 의심 공습 때 엄마와 함께 희생됐습니다. 병원에는 의식도 없이 호흡기를 단 어린이 환자가 넘쳐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희생자는 30명이 넘어 민간인 희생자 2-3명 중 1명꼴입니다. 전 세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용납할 수 없는 학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는 지난해만 최소 650여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희생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어린이 희생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혜입니다.
네, 이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 편을 들며 결의안에 반대했고 미국은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시리아에서 발생한 독가스 참극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희생자 사진을 꺼내들고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제재로부터 아사드 정권을 방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Assad, Russia, and Iran have no interest in peace. 하지만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이 급조됐다며 거부하고 자체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В принятии резолюци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мы не видим. Ранее принятые решения вполне достаточны. 러시아가 이처럼 아사드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건 우선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해외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해군 기지가 시리아의 항구 도시 타르투스에 위치해 있을 만큼 러시아에게 시리아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는 러시아의 주요 무기 구매국으로 만약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러시아의 방산 분야 피해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6,5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미국은 유엔이 단합돼 행동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